송원재TV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각종 행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과 민주당의 이재명, 그 다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다, 승부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의 반일 감정, 그 국민 여론에 좋지 않은데, 지지율에 좋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이 결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반일 감정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수준이 낮다. 감정적인 것이다. 한 국가의 정책을 놓고, 외교 정책을 놓고 내용이 있는, 격에 걸맞는 대안이 되는 그런 비판이 아니다. 그냥 국민적인 감정, 정서에 호소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 결단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 주말인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먼저 우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변제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전국의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 35%, 과거에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한다 59%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2%에서 4% 정도 떨어지는 그런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이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송원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납니다. 그 다음 5월 달에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G7,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5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때까지 지켜보면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이다. 이번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5월 그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결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경제, 공조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구체적인 이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정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고 반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이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그대로 그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여기에 찬성한 것이 67%입니다. 반대가 25%입니다. 영남권에서는 찬반이 비슷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긍정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온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고하게. 그래서 4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지지율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국익의 문제를 국민의 감정, 정서로만 호소하는 것은 시민단체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야당 또는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력이 드러나는 대목인 겁니다. 실력. 국정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싫다면 그럼 어떤 정책이 있는데 대안을 내봐라. 대안을 내지 못하는 비판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실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 정서, 감정에만 의존해서 이 비판을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조국, 또 뭐 이준석까지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승부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국민 감정만 자극하는 것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이 조민 자신의 딸과 어제 자신이 지은 책입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고 하는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 여기에 자신의 딸과 함께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조국이 자신의 딸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이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조민도 자신이 뭐 잘못한 것이 없다. 동양대 표창장이 자신의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부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북콘서트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을 존중하는 자세냐? 그게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책임감 있는 자세가 맞느냐? 국민들을 좀 두렵게 생각하는 자세가 맞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조민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다 이렇게 했는데, 조국이 청렴결백합니까? 그 입시 부정이 청렴결백합니까? 딸이 아빠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리주의자입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어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를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며칠 전에 정책위 의장이 탄핵감이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대법원 판결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일본 기업에게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제사법기관에 이 재판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사법기구에 이 재판을 의뢰를 해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외교적인, 국제적인 문제로 넘어온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내린 판결입니다. 영역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국도 헌법 위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뭘 위배한 것이냐? 왜 탄핵 사유냐? 말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금 국내의 피해자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을 외교 논리로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논리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조국은 지금 자신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신의 부인이 입시 부정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라고 했는데 조국 자신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국의 말은 그냥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이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이재명의 경우에서. 이재명은 오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일본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 한다.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사람들도 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10,000명도 채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외교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미일 경제 안보 체제 구축하는 이 방법이 어떤 점에서 우리 국익에 손실이 오는 것인지를 말해야 그게 비판이 됩니다. 야당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위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반일 감정을 선전선동만 합니다.
이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시민단체 출신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이런 식의 해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때 100번, 200번 할 수 있었다. 그겁니다. 100번, 200번 할 수 있는 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없고 반일 감정 선동해서 지지율 챙기고 일본 문제 풀어낼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방치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문재인 정권이 5년간 방치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생긴 그 손해, 눈에 보이는 손해, 경제 단절,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 얼마나 클 것이냐. 그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강조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은 직접적이지는 않은데 뭐 자신도 책을 내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성보수는 자유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지키기 어려워한다. 창의를 갖고 만든 새 사업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워라밸을 원한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겁니다. 그 다음 이준석은 보수의 안보나 경제정책은 20년, 30년 전에 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것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서 참 구체적으로 짚기도 힘들지만 이준석의 수준도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국정에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강력한 북한에 대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그게 20년, 30년 전 구태의연한 것입니까?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구태의연하다라고 하고 나이를 든 기성세대들은 노조가 없으면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젊은 층과 생각이 다르다. 나이가 든 기성세대 윤석열 정부가 노조가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 노조를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노동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노동조합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노조를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대화하겠지만 그 기초는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5천년 인류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거듭될수록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면 모두 구태의연한 것입니까? 기성세대면 모두 구태의연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감정, 정세만 호소하는 이런 수준, 조국, 이재명, 이준석 이런 수준에게는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분야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달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또 상당한 결실을 내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5월에 일본에서 G7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5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핵 문제와 중국 패권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상당히 전향적인 공조체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 그러면 왜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옳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다.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주말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